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공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윤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제 프로필을 좀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실물이랑 좀 비슷한가요? 아닌 것 같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 성공 메가스터디에서 고1, 2를 중점으로 가르치는 강사인데요. 저는 혼자서 강의를 하는 강사팀은 아니고 윤공하다라는 국어팀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입니다. 자, 윤공하다 국어팀은 고3 수능이 특히 국어가 굉장히 트렌드가 민감한 과목인데 그런 트렌드를 잡아서 학생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그런 컨텐츠 연구소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노고를 좀 잘 알아줘서 성북이랑 강북에서 저희 윤공하다 팀이 이 관내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어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한성여고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은 한성여고 고1 국어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작년 중간고사를 중점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특성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잡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여고 국어는요,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요. 여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까다롭진 않아요. 근데 상위권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실수 없이 쳐내야 되고 좀 개념을 선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일단 한성여고 내신 범위는요, 네 갈래가 다 나와요.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관련된 작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표현법에 대한 문학 개념을 미리 학습해 줘야 돼요. 의인법이 뭐고 공감각적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혹은 객관적 상황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선행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한성여고는 외부 지문이 잘 나오기보다는 보기에 그 관련 작가의 배경 혹은 그 작가의 뭐 주제 이런 것들이 보기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내용 암기는 물론이고 표현법에 대한 선행과 좀 심층적인 이해, 그리고 나서 이 작가의 배경이나 주제와 관련된 지문들을 미리 조금 선행을 해서 그것과 작품을 연관지었을 때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연습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합해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내신 대비 전에 문학 개념 연습이 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 기간 때는 이런 표현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거쳐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성여고가 다른 데보다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표현법을 요구하는 그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 대비 들어가는 3주 전에 연습하고 내신 대비 기간 때는 표현법과 관련된 내신 기출이라든지 대외에서 관련된 기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내신 암기는 한성여고는 일단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이 중점이기 때문에 선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선행에 맹점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이 학생들이 판단을 할 때 너무 지엽적으로 판단을 해요. 문학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된 뒤에 그리고 나서 이게 부분분의 표현법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선행을 많이 하고 복습을 하는 학생들의 맹점이 뭐냐면은 너무 부분으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수가 나와요. 특히 보기와 관련된 종합적 보기 유형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상황 플러스 지엽적인 것에 대한 이해, 그게 공존해야 학생들이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윤공원화는 거시적 이해와 미시적 이해를 두 단계로 나눠서 내신 암기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얘기하자면요, 내신 대비 암기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의 표현법에 대한 요구도가 좀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작품의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 표현법 포인트들을 세세하게 좀 짚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부 지문 그리고 보기의 어떤 종합 유형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그 시인과 관련된 뭐 주제, 배경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성여고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서술형이 등장을 하는데 서술형은 보통 1학년 때는 서답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성여고는 문장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서사평보다는 문장형으로 학생들이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키워드를 문장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면 그 문장형은 감점이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싶다면은 서술형의 감점은 최대한 없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의 커리큘럼을 여기다가 담았는데요. 대비 기간 이전 때는 문학 개념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한성여고가 기말이 문법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월부터는 문법 선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 때는 내신 범위를 완벽하게 암기를 할 건데 아직 학생들이 공부 습관이 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온라인 챌린지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5일치의 주간 과제를 받으면은 항상 그 끝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럼 QR코드로 입력을 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내 이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혹은 그 수업 대비인 표현법들을 이제 그 온라인 그 채점이 있어요.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로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그 표현법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1일 챌린지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가 저한테 전송이 돼요. 그럼 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니까 이 성적이 좀 미달인 친구는 의무 클리닉을 참여를 해서 클리닉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시스템을 잡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직전 주간에는 당연히 모의고사를 보고요. 직전 모충 때는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난 결과를 토대로 어떤 좀 부족한 학생들은 저랑 이제 끝까지 남아서 좀 욕심 있는 친구들은 새벽 2시, 3시까지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학원이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학생의 질답을 받아주면서 2시, 3시까지 피드백을 받아주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공하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컨텐츠가 좀 빵빵해요.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학생들이 고1 때 배운 개념을 고1 때 배우는 게 다르고 고2 때 배우는 게 다르고 고3 때 배우는 게 다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1 때 배우는 어떤 방법론과 방향을 그대로 고3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짰어요. 단지 난이도만 차이 날 뿐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주간 워크북이 있고, 그리고 그 내신 직전 주간에는 선생님들의 필기를 모은 필기 노트를 제공을 해줘요. 학생 선생님들이 중요한 선생님이 강조했던 포인트들을 다 모아서 자, 요 부분은 선생님들이 다 강조한 포인트니까 너가 만약에 요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외워라고 하는 그 마지막 파이널 암기 노트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걸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취약점이 뭔지를 분석하는데요. 그 취약점은 요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학생이 너는 80점이야. 좀 더 잘해. 너는 90점이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요. 학생들이 80점을 맞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이해 영역에서 그 성공률이 정답률이 높다면은 요 학생은 내용 암기가 좀 탄탄히 돼 있는 친구예요. 그럼 다만 뭐 표현법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보기 유형이 약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학생들이 좀 약한 지점을 좀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이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애매하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요건 제 성격 때문에 요렇게 그 중간고사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서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학 외적 중 그러니까 보기 문제나 표현법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요. 근데 작품 이해 영역이 떨어져요. 요 학생은 뭐가 문제냐면은 거시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표현법 하나하나만 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이해를 같이 공부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표현법에 대한 지식을 같이 종합해서 문제를 풀면은 실수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수업 전에 테스트를 보고 미달하면 매달 의무 클리닉을 참여를 해요. 결석을 해도 영상 보고를 하고 의무 클리닉을 참여해서 영상에서 제가 가르쳤던 것들을 잘 완수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당연히 조교 선생님이 개별 검사 첨삭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은 학생들이 좀 미달인 친구들은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완수할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할 거고요. 올해부터 좀 도입된 개념인데 이제 온라인 챌린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국어는요 하루에 막 3지문, 5지문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루에 1지문, 2지문이라도 제가 가르친 방향대로 꾸준하게 요 방법론을 학습하면서 체화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QL을 찍으면은 과제 점검 플러스 제가 그 수업 때 가르쳤던 표현법들 퀴즈를 풀어보면서 이 표현법들을 머릿속에 계속 인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학부모 밴드를 운영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투스에서 지필지이기도 하고 올해는 그 메가대성 모의고사 그 국어 3대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제 전 메가에서 치르는 모의고사에서 출제 위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최신 입시 자료들이나 아니면 한성여고와 같은 기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수시로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학생의 이제 과제 달성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학생의 그 중간 테스트나 혹은 그 예상 모의고사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학생 관리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이제 학생들의 수강 후기를 모은 건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 원래 잘하고 막 집중도가 높고 달성률이 높은 친구들을 잘하는 걸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실제로 학습으로 그 성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는 강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잘하는데요. 1학기 때 좀 늦게 만나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친구들도 지금 제가 이제 2학년에 창문여고 학번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지금은 점차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디 제가 딱히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자랑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국어 설명회였고요. 혹시 뭐 한성여고 관련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능이나 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오늘 학원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성여고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